죄와 벌. 하늘이 보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늘은 보고 있고 땅은 듣고 있으며 언젠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종 때 한양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한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청렴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임금조차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을. 평온한 일상. 중종 12년 한양. 이연 41세. 사원부 지평으로 일하는 그는 관직 생활 15년 차 청백리로 소문난 관료였습니다. 이 지평 또 상소를 올리셨다지요? 권력자의 비리를 보고 어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은 늘 그랬습니다. 정의롭고 강직하며 백성을 생각하는 관리. 한양 사람들은 그를 청백의 이지평이라 불렀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갈 때면 백성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저분이 바로 이지평 어르신이시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리키며 본받으라 했습니다. 이연의 집은 북촌의 한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긴 했으나 크지 않았고 사랑채와 안채, 작은 사당이 전부였습니다. 도련님 진지 드시옵소서. 수고했네. 하인은 둘뿐이었습니다. 50대의 늙은 김씨 부부. 이연이 처음 벼슬길에 나섰을 때부터 함께한 이들이었습니다. 부인 박씨는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검소한 옷차림, 수수한 음식, 남편의 청렴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또 넉넉지 못한 팝상이옵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하오. 백성들은 이것보다 못한 것을 먹고 살지 않소?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21살의 이준. 아버지를 닮아 학문에 뛰어나고 마음씨 고든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사건의 발단. 어느 가을날 저녁, 지평 어르신 큰일이 옵니다. 김씨가 황급히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대관절 무슨 일인가? 마님께서 쓰러지셨나이다. 이연이 안채로 달려갔을 때 부인 박씨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마님. 의원을 불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건강하셨소. 그렇다면 혹시 드신 음식이?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는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보내온 떡. 지평 어르신께 작은 정성이옵니다. 그렇게 전해진 떡. 박씨는 그것을 먼저 드셨고 한식경도 되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분명. 입 조심하거라, 준아. 이연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관에 신고가 들어갔고 한성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떡을 보낸 이가 누구요? 대감 댁이옵니다. 대감? 어느 대감? 좌의정 윤대감 댁이옵니다. 순간 취조하던 관리의 붓이 멈췄습니다. 좌의정 윤석주. 당대 최고의 권력자. 임금의 총애를 받는 영의정 다음 가는 인물. 그리고 이연이 지난 석 달간 탄핵 상소를 올린 바로 그 사람. 윤 대감께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사옵니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고 있사옵니다. 죄 없는 백성을 귀양 보내고 그 땅을 빼앗았사옵니다. 이연의 상소는 날카로웠고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임금은 진노했고 윤석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박씨가 죽었습니다. 갈등의 심화. 이지평. 한성부 판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대감 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하시오. 그럼 누가 보낸 떡이란 말이오?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소. 확인이 안 된다니
분명 윤대감 댁 하인이 가져왔다는 증인이 있지 않소. 그 하인이 간 곳을 알 수가 없소. 이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오.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야 하오. 이치평 진정하시오. 증거가 없으면 어찌할 수 없지 않소. 증거는 분명히 그 떡을 먹은 사람은 마님 한 분뿐이고 남은 떡은 이미 처분되었으며 하인은 종적을 감췄소. 무엇으로 윤대감을 고발하시겠소? 이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알아보았사옵니다. 그 하인은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하옵니다. 윤대감이 증거를 없앤 것이옵니다. 이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정해는 어디에 있으며 하늘의 이치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로부터 보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치평 그대를 체포하겠소. 무슨 말씀이시오? 영모제요. 영모라니 대관절 무슨. 윤대감께서 상소를 올리셨소. 이치평 그대가 역적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오. 그것은 거짓이오. 날조된 것이란 말이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력은 검은 것을 하얗다 하고 하얀 것을 검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암흑의 시간. 의금부 옥사. 실토하시오, 이현. 할 말이 없사옵니다. 신은 영모 따위 모르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오? 편지 한 장이 내밀어졌습니다. 이현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현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조요. 위조? 필적 감정을 맞췄소. 그대의 글씨가 맞다오. 신이 쓴 것이 아니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고문 끝에 이현은 거짓 자백을 했고 귀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면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이 옥바라지를 왔습니다. 준아, 아비는 정말 아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을 믿사옵니다. 이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주도 유배지에 도착한 이현은 허름한 초가집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찬바람이 스며드는 벽. 청백리로 칭송받던 관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밤이면 이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정의를 외친 것이 죄였던가? 진실을 말한 것이 영모였던가? 원망이 쌓였습니다. 하늘을, 세상을,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전환점. 유배 2년째 되던 봄. 영감. 같은 유배지에 있던 늙은 선비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양에서 소식이 왔소. 윤석주. 윤대감이 영모죄로 처형되었다오. 이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실제로 영모를 꾸미다 들통났다오. 그동안 숨겨왔던 온갖 비리들이 다 드러났다오. 이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감도 곧 풀려나실겨. 하지만 이현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현에게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영모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소.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한양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부인은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린 3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아들은 얼마나 고생했을까. 시련의 연속. 한양에 도착한 이현. 집으로 가는 길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북촌의 그 골목. 자신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집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현의 집이 있었는데, 아, 그 역적 말씀이십니까? 역적이라니. 아이고, 모르고 하신 말씀이시군요.
그 집은 관에서 몰수해서 다른 양반께 하사했다 하옵니다. 그럼 그 집 아들은? 글쎄요, 간 곳을 아는 이가 없사옵니다. 한양 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들을 찾아 옛 동료들을 만나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 지평 아니 이연 옛 동료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죄인이었네. 비록 사면을 받았다 하나 관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게야. 하지만 나는 무죄였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네. 한번 옥에 갇혔던 사람, 영모로 의심받았던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실보다 소문이 사실보다 인식이 더 강한 세상이라는 것을. 한 달을 헤맨 끝에 마침내 아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이가 남대문 박판잣집에 산다 하더이다. 이연은 달려갔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아.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게 마른 낯선 젊은이. 누구십니까? 나는 이준을 찾고 있어. 젊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이 형은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고? 병을 얻었는데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님을 기다리다. 그렇게 이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깊은 암흑, 준의 무덤. 한양성 밖 공동묘지 한켠에 작은 봉분이 있었습니다. 피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새기지 못했습니다. 준아, 아비가 늦었구나. 이연은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비가 잘못했다. 아비가. 그날 이후 이연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낮에는 거리를 헤매고 밤이면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저게 그 유명하던 청백의 이지평이라는데. 쯧쯧 사람 꼴이 말이 아니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이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지킨 청렴이 무엇이란 말인가? 부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름도 잃고 쌈도 잃었는데 어느 날 밤 이연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영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늙은 스님 하나. 그러지 마시오. 나를 내버려 두시오. 그럴 수 없어. 스님은 이연을 끌어냈습니다. 시작. 절한 곳. 이연은 스님의 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나를 왜 구했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요. 이유? 나에게 무슨 이유가?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영감, 원통하십니까? 원통하지 않겠소? 아무 죄 없이 유배를 가고 부인은 독살당하고 아들은 굶어 죽고. 그렇다면 물어보겠소. 영감께서는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십니까? 이연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생각해보시오. 정말로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십니까? 이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말인가? 과거를 마주하다. 며칠 후 이연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렴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그것은 벌이 아니요. 벌이 아니라니요? 그것은 과보요.
영감께서 지은 업의 결과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스님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영감께서는 청렴하셨다 하셨소. 그렇다면 물어보겠소. 영감께서 탄핵한 사람들은 몇이나 됩니까? 그야 많았지요.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었으니 그들은 모두 정말 죄가 있었습니까? 이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5년 전 겨울 영감께서는 한 현감을 탄핵하셨지요. 그것은 그 현감은 실제로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면 영감께서 출세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이언이 처음 사헌부에 들어갔을 때 상관이 말했습니다. 이 지평 실적을 올려야 하네. 누군가 한 명 탄핵해보게. 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만들면 되네. 저 현감 소문이 좋지 않지 않은가. 그리고 이언은 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정황만으로 현감을 몰아세웠습니다. 현감은 파직되었고 고향으로 쫓겨났으며 그 후 어찌 되었는지 이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다. 스님, 저는 이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계속 물었습니다. 10년 전 영감께서는 동료 한 명의 비리를 고발하셨지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리를 영감도 알고 있었지요. 함께 그 이득을 나눴으면서 위기가 닥치자 동료 혼자 떠넘긴 것 아니었습니까? 이언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백성 한 명이 영감께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땅을 빼앗겼다고. 그것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니면 그 땅을 빼앗은 사람이 영감의 친구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이언은 무너졌습니다. 5년 전 영감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있었지요. 김씨. 그 하인의 딸이 병들었을 때 그가 영감께 돈을 빌려달라 했지요. 저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달에 영감께서는 값비싼 벼루를 사셨지요. 그리고 그 하인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언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영감께서 윤석주를 탄핵하셨을 때 그것만은 정의였습니다. 정의? 아니면 복수였습니까? 무슨 윤석주가 영감의 진급을 막았지요. 영감은 그것이 억울했고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 아닙니까? 이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 윤석주의 비리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언이 그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정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었습니다. 영감.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께서는 청렴하셨고 정의로우셨으며 백성을 생각하셨다 하셨소.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었소. 영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욕심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으며 냉정함과 위선이 있었소. 이언은 울었습니다. 저는 영감께서 받은 것은 벌이 아니오. 영감께서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뿐이오. 참회. 그날부터 이언은 절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참회했습니다. 15년 전 그 현감에게, 10년 전 그 동료에게, 7년 전 그 백성에게, 5년 전 그 하인에게,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영감께서는 이제 아십니다. 영감의 죄를. 그렇다면 이제 갚으셔야지요. 갚는다. 어떻게? 남은 삶을 속죄하며 사시오. 속죄의 길. 이언은 절을 나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대문 밖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현은 그곳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그를 가르치려 하오. 누구를 말입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천민이든. 이현은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영감, 돈은 받지 않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늙은 백성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영감, 저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시오? 7년 전 땅을 빼앗겼다고 호소했던 사람이옵니다. 이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습니다. 이제 와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제는 이러십니까? 이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기 때문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글을. 평생 배우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배우고 싶습니다. 이현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소. 변화. 3년이 흘렀습니다. 이현의 학당은 한양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저기 가면 공짜로 글을 배울 수 있다더라. 그 양반은 예전에 관리였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더라. 어느 날 옛 동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현, 자네 정말 여기서 이러고 있나? 보다시피요. 자네 같은 인재가 왜 이런 곳에서.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무엇이 좋단 말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글을 가르쳐봤자 자네에게 무슨 득이 있나? 이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빚을 갚는 것입니다.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저 배우고 싶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은 필요 없단다. 그리고 저는 천민이에요. 백정의 아들이에요. 이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단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아이도 글을 배울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밤 이현은 아들 준을 떠올렸습니다. 준아, 아비가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있구나. 너무 늦었지만 용서. 5년째 되던 봄, 이현은 63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학당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15년 전 영감께서 탄핵하셨던 그 현감의 부인입니다. 이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현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 남편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용서를 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영감. 부인은 이현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영감을 원망했습니다. 15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하려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인은 학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영감께서 속죄하고 계시니까요. 진심으로. 저는 남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은 돌아갔습니다. 이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지막. 그로부터 2년 후, 이현은 병을 얻었습니다. 영감님,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내 때가 된 것 같구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승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누가 가르칩니까? 이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가르치거라. 내가 너희에게 배운 것처럼.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배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배움이 무엇인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죄와 벌. 그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갚는 것임을. 이현은 평화로운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외면한 순간, 모른 척한 순간, 편한 길을 택한 순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벌이란 무엇일까요? 남이 주는 벌도 있지만 가장 무거운 벌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현은 청렴한 관리였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그 값을 치렀으며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외면한 것들, 우리가 모른 척한 것들, 언젠가 우리 앞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현이 그랬듯 깨닫고 참회하고 바꾼다면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땅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